도연을 소개팅에서 처음 만났을 땐 서윤은 오히려 그 과묵함이 마음에 들었다. 요란하지 않고 말수가 적고 가끔 불쑥 건네는 다정한 카톡 한 줄에 마음이 놓이던 시기였다. 친구들은 말이 너무 없지 않아? 하고 걱정했지만 서윤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말이 많은 사람보단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더 믿음이 가. 그리고 실제로 도연은 그렇게 말했다. 나는 표현이 서툴러. 대신 행동으로 보여줄게. 서윤은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매일 밤 문자 하나 없이 잠드는 그를 기다리는 것도 일방적인 통화에 익숙해지는 것도 그의 무뚝뚝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공백들을 견디는 건 서윤이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건 이해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비워내는 일이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서윤은 조용히 말했다. 요즘 나 좀 서운해. 같이 있는데도 혼자 있는 기분이야. 도연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나는 그냥 그런 얘기 들으면 더 말하기 싫어져. 그날 밤 도연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서윤은 조용히 거실에 앉아 생각했다. 괜찮아지는 건 누구의 감정일까? 도연의 감정은 며칠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겠지만 서윤의 감정은 멈춘 채로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 그때부터 대화하려고 할 때마다 도연은 말없이 방을 나갔다.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나 좀 피곤한데 냅두면 안 돼? 또 왜? 감정은 공유되지 않았고 결국 매번 서윤이 사과하거나 연락을 했다. 도연이 말을 걸어올 때까지 며칠이고 기다리다가 연락이 오면 또 마음이 풀렸다. 그런 날이면 서윤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커피 한 잔도 짧은 안부도 없었다. 대화는 일상적인 질문에 대한 짧은 대답뿐이었다. 밥 먹었어? 먹었어. 오늘 어땠어? 그냥 그랬어. 서윤은 말이 자꾸 줄어드는 자신을 느꼈다. 자신의 감정을 포기하는 속도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그때였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볼까? 나는 오빠랑 같이 있고 싶고 미래도 함께하고 싶어서. 도연은 무뚝뚝한 얼굴로 서윤을 바라보다 말했다. 지금 좋으면 된 거 아니야?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그 말이 그렇게 아플 줄은 몰랐다. 서윤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관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설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화를 내지도 욕을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서윤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계속 그와 함께 있으면 더는 자신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알아챘을 때 서윤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거리를 둬야 한다고 생각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그게 편하다는 듯이, 익숙하다는 듯이. 그 침묵이 마지막이라는 걸 서윤은 알았고 도연은 모른 척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연애는 끝났다. 싸움도 없었고 이별이란 말조차 없었다. 단지 말이 없는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뿐. 서윤은 도연과 연락이 끊긴 채 3일이 되던 날 처음으로 휴대폰 알림소리에 심장이 뛰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혹시 연락이 왔을까? 하는 기대에 화면을 들여다봤을 텐데 이번엔 그냥 무심히 넘겼다. 마음이란 건 이상해서 한번 기대를 포기하고 나면 생각보다 조용하게 식어버린다. 그럼에도 서윤은 계속 곱씹고 있었다. 이 사람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던 걸까? 말 한마디 없이 연락이 끊기고 흔한 확인조차 없던 마지막. 기억을 아무리 돌이켜봐도 도연은 한 번도 먼저 다가온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손해보지 않았다. 만나면 서윤이 밥값을 더 냈고 선물도 기념일도 약속도 대부분 서윤이 먼저 챙겼다. 도연은 피곤하다며 자기가 먼저 약속을 취소하면서도 서윤이 먼저 괜찮아 푹 쉬어라고 말해주길 기다렸다. 정작 도연은 서윤이 아프다는 말에는 무뚝뚝하게 그냥 그럼 약 먹고 푹 쉬어 한마디 던질 뿐이었다. 서윤은 생각했다. 혹시 이 사람은 나와의 관계에서도 감정보다 이득을 따졌던 걸까? 가까워질수록 불편해지는 감정을 피하고 부담을 느낄 때마다 서윤을 밀어내면서도 필요할 땐 돌아왔다. 자기가 외롭거나 심심하거나 기댈 누군가가 필요할 때 그런 날이면 도연은 어김없이 평소보다 다정했다. 서윤이 미련을 붙잡도록 만들어놓고 자신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이익을 얻되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다. 공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윤은 깨달았다. 내가 울어도 말이 줄어도 상처를 받아도 도연은 한 번도 그 마음을 상상해보지 않았다는 걸. 그의 머릿속에 있었던 건 단 하나. 내가 불편하지 않은가? 그리고 내가 더 손해를 보진 않는가? 그런 사람을 계속 좋아했던 나 자신이 어쩌면 더 안타까워졌다. 공감을 바라며 다가갔고 마음이 닿기를 기대했지만 도연에게는 감정이 아니라 상황이었을 뿐이었다. 연애도 갈등도 이별도 모두 그에겐 피로감 혹은 편의성의 문제였던 것이다. 서윤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사랑을 줬는데 그는 필요를 채웠네. 거기엔 미안함도 후회도 없었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 조용히 떠났다. 무슨 일이든 자신에게 불리해지기 직전에 떠나는 사람이었으니까. 감정을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 상대
상대의 고통은 귀찮음일 뿐인 사람, 그리고 사랑도 결국 자기에게 이득이 되느냐로 판단하는 사람. 서유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라 기능으로 나를 본 건 아닐까? 가끔 웃어주고 챙겨주고 받아주는 사람, 자기 불안과 공백을 메워주는 감정 노동자. 그걸 이제야 깨달은 자신이 너무 오래 머물렀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 대신 아주 작고 단단한 다짐 하나가 생겼다. 다시는 감정 없는 사람과 내 마음을 거래하지 않겠다.